루피 환율 결정적인 분석과 RMX 기반 예측에 대한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김민수입니다. 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환율과 주식시장은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핵심 경제 변수이며 급성장 중인 인도의 니프티 50 지수는 아시아 금융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인도 주식시장과 아시아 환율 그리고 거시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머신러닝 모델링으로 환율을 예측하고자 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은 인도 주식시장 데이터인 니프티 50, 금값 데이터인 야후 파이낸스, 검색 키워드에 대한 검색 이슈 데이터인 구글 트렌드를 분석 모델 피처용으로 사용하였고, 세계 경제 지표 데이터인 WDI 데이터를 분석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율 영향 요인에 대한 탐색 분석입니다. 세계 경제 지표와 인도 루피인 INR 환율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여러 세계 경제 지표들 중 국내 주식 거래 회전율, GDP 성장률,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거시 경제 지표들이 INR 환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진행하였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들과 INR 환율에 대한 추세를 시작한 결과입니다. 다른 세계 경제 지표들은 INR 환율과 추세를 비교했을 때 단순히 양의 방향 또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던 것과 달리 주식 거래 회전율, GDP 성장률,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율의 경우 2008 글로벌 금융위기, 2020 팬데믹 경제 위기 등 비정상적 상황 속에서 값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향후 유사한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조기 경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국내 주식 거래 회전율, GDP 성장률,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율이 INR 환율과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하여 피처 중요도를 알아보았을 때는 매우 낮은 중요도를 보였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들이 INR 환율에 대해 낮은 중요도를 보인 것은 환율 변화에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기보다는 예측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외생 변수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예측 모델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앞서 흐름을 바탕으로 주가와 환율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루피 환율은 외국인 자금 흐름 또는 주가 추세 신호, 글로벌 위기 등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가설을 먼저 세웠고, 이를 실제 데이터로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대형 사건이 발생을 하면 시장 변동성과 루피 환율이 함께 급등락하지만 평소에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프트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분석해보니, 골든크로스 시기엔 루피가 강세, 데드크로스는 불안기엔 약세를 보였습니다. 즉 단순한 변동성만으로 환율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교차 시점은 예측 모델의 외생 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변수 간 상호작용에 주목을 해봤는데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달러가 강세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 루피가 약세일 수 있고, 금과 달러가 동시에 오르게 된다면 글로벌 불안 심리로 루피가 약세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설을 실제 데이터로 어떻게 검증했는지 상호작용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달러 인덱스가 높아짐에 따라서 주가와 관계없이 루피는 약세를 보이고, 금값과 달러 인덱스가 동시에 오를 경우 환율 약세가 더 뚜렷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달러와 금, 니프트의 상호작용항은 예측에 유의미하게 작용하지만 모델의 입력 변수로도 활용이 가능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변국 통화와의 동족성을 살펴보면, 네팔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은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만 중국과 파키스탄은 반대로 역상관관계를 보이며, 추가적으로 분석한 6개국은 거의 동족성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실 경제적 구조나 정치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GDP 성장률과 CPI와의 관계도 살펴봤는데, 성장률이 낮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일수록 루피 대비 통화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너 환율과 구글 검색량 급등 연관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환율 관련 키워드의 검색량 급등은 인도 루피 환율 변동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가설을 세우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환율 데이터는 미국 달러 기반 환율이고 인도 루피는 중국 위안화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연관성을 찾기 위해 위안 투 루피, 루피 투 차이니스 위안, USD 투 INR 세 가지 검색어를 선정하였고 유사한 지점에서 검색량이 급등하는 이상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월 대비 50% 이상 검색량이 증가한 경우 급등이라 설정하고 환율 변화율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최소 두 개 검색어가 급등한 시기에 INR 환율 변화율이 높은 시기에는 대부분 INR 약세인 경우로 위안화 평가절하, 미중 무역 전쟁 등 미국,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글 트렌드의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결과 각각의 키워드들이 INR 환율 변화가 있기 N 개월 전에 변화하여 분석을 통해 검색 트렌드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마는 시계열 데이터의 이전 값을 기반으로 미래 값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환율 같은 데이터의 경우에는 단순히 과거 데이터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주가나 금이라든지 달러 인덱스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아리마에서 추가적으로 외생 변수들을 활용하는 아리맥스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입력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인 시장 기반 변수로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각종 상호작용항, 그리고 또 주변국 환율 등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리 지표로는 검색 트렌드, 그리고 골든 데드 크로스 상태를 구분하는 플래그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조적, 심리적 요인을 함께 반영해서 정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입력 변수를 설정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2004년에서 22년까지의 루피 환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만 관측을 해도 기간 내에 달러 대비 루피가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루피가 장기적으로 약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환율이 추세를 갖는 경우에 이게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예측을 위해서 차분이나 변환 등으로 추세를 제거하는 정상성 확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오토 아리마를 돌려서 차분 횟수를 자동으로 탐색한 결과 최종 모델이 아리맥스 11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모델이 자기 회귀항을 1차 자기 회귀항을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이동평균항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한 회 차분만으로도 추세가 충분히 제거되어 정상성 확보가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잔차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합한 그런 회귀 모델에서 잔차는 독립성과 또 정규성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ACF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ACF 테스트의 규모 가설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시차가 1보다 클 때의 자기상관이 0이라는 것이고, 규모가 대립가설은 그것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ACF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시차가 1보다 큰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자기상관성이 0에 가깝게 나왔기 때문에 전차가 등분산성이 특징을 보이고 또 자기상관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 잔차의 외도와 첨도가 기준치에 많이 가까웠고 또 QQ 플롯을 그려봤을 때도 대부분의 점이 빨간색 대각선 위에 고르게 분포하였기 때문에 정규성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토 아리마를 통해서 선정한 베스트 모델이 시계열 예측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계열 예측 모델 시 활용 가능한 시계열 분할 방식으로 크게 슬라이딩 윈도우랑 익스펜딩 윈도우가 있는데 슬라이딩 윈도우의 경우에는 일정한 학습 구간을 계속 이동시키면서 모델을 재학습하는 구조고 익스펜딩 윈도우는 학습 데이터를 시점마다 누적해가면서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이후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환율 데이터처럼 구조적 변화가 누적이 되고 또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이 정확히 어느 시점 뒤에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경우에는 전체 흐름을 계속 학습에 활용하는 익스펜딩 윈도우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중 공선성을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중 공선성으로 인해서 이제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설명 변수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갖는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기 위해 VIF를 확인한 결과 10을 초과하는 항목이 다수 발견되어 다중 공선성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중 공선성이 상대적으로 심한 삼국 통화 변수의 그 정보가 겹치는 변수를 제거를 했고 또 달러, 중국 위안, 그리고 쿠웨이트 환율은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단일 변수로 합쳐졌습니다. 그러한 피처 재조정 과정을 거친 결과 VIF가 10 이하로 안정화되었습니다. 보시는 두 그래프는 저희가 적합한 모델을 활용해서 60일과 450일에 각각 걸쳐서 RMX 모델이 예측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상단의 60일 단기 예측 구간에서는 전체적인 추세는 잘 따라가고 있지만 급격한 변동이 있는 일부 구간에서는 예측 오차가 다소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테스트 구간 기준으로 결정 계수는 0.88 그리고 MAP는 0.29% 정도로 나름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대부분의 변수들도 p-밸류를 측정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단의 450일 장기 예측에서는 전반적인 환율 흐름을 더 안정적으로 잘 따라가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래도 60일에 비해서 더 많은 450번의 예측과 업데이트가 누적이 되면서 모델이 더 많은 피드백을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었고 그만큼 더 시장 구조와 변수를 더 정밀하게 반영해서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니프 시장 기반 데이터와 구글 트렌드 데이터의 활용성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니프티 50 지수라든지 금가격 그리고 달러 인덱스 등 시장 기반 데이터는 루피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또 트렌드의 교차 지점을 변수화해서 모델의 예측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키워드의 검색량 급등이 환율 급변 시점과 유의미하게 맞물리고 구글 트렌드 데이터가 심리 기반 선행 지표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REMAX 모델의 안정성과 성능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익스펜딩 윈도우 기반의 REMAX 모델은 예측 대상의 시계열적인 특성 그리고 외생 변수 간의 복합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반영했고 그래서 장기 추세를 잘 포착함과 동시에 단기 예측에서도 비교적 낮은 오차율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데이터 중에서 구글 트렌드 데이터의 경우에는 전 처리를 할 때 급등 여부를 이진 변수로 바꿔서 처리함에 따라서 검색량의 세기라든지 지속성 같은 정량적인 정보를 많이 반영하지 못해 정보적인 손실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만약 향후에 이걸 보완한다면 어, 시계열적인 연속 변수로 변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NLP 기반 해석을 병행을 한다면 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익스펜딩 윈도우 방식의 경우 안정적인 학습에는 효과적이긴 하지만 연산량이 조금 크다 보니까 실시간 예측에서는 다소 적용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가 일별 데이터가 아니라 연별 데이터여서 시간 해상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분석으로만 활용했고 어, 제 예측 모델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